파울 클레 한번 탐색해 볼까요? 파울 클레를 우리가 보통 독일 화가, 미술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스위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모두 음악가이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적인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 교사였던 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고 성악가였던 어머니로부터 음의 그리고 음악 세계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심취를 했다고 하고, 그런 그 어린 시절이 있어서 음악은 이분에게 있어서 아마도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미를 이해하는, 즉 예술의 어떤 의미를 보다 더 잘 설명해낼 수 있는 중심적인 요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음악 세계에 심취를 오래 했고, 그리고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자만과 오만이 섞여서 대학 진로를 정할 때 음악가의 길이 아닌 본인이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미술가로서의 길을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클레가 뮌헨 대학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배우면서 화폭에 실제로 선을 긋고 색을 옮기고 어떤 결과를 완성해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재능이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커리커처 같은 풍자 만화를 그리는 습작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를 해야 되나 화가로서의 길을 라는 고민을 하다가 또 다른 예술가 동료분과 함께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튀니지아를 여행하면서 거기서 빛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색채의 여태까지 보아내지 못한 색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면을 보게 되면서 색채 원리, 도형의 원리에 대한 이론을 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클레는 음악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 또 음악을 기점으로 해서 그림에 다가갔기 때문에 색채나 도형의 이론 또한 사실은 음악적인 배경 없이 이해될 수 없기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선, 리듬, 색, 이 세 가지가 파울 클레에게 아주 중요한데, 보시죠. X축은 리듬입니다. 리듬은 박자와 같이 시간성을 얘기하는데 이 파울 클레에게 리듬은, 시간은 움직임을 있게 하는 의미이고, 여기 왼쪽의 축인 X축은 그 소리, 그러니까 음이 됩니다. 멜로디가 되어서 어떤 분위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의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장면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과 분위기, 즉 선과 리듬, 색, 즉 리듬과 색 외에 선, 이 시간과 멜로디를 합치고 그리고 선이라는 움직임이 올 수 있는 형태가 결합이 되게 되면서 파울 클레만의 선과 리듬과 색을 이용한 자신만의 음악을 작곡하듯이, 곡을 작곡하듯이 혹은 음악이 연주되듯이 화폭의 전개를 이뤄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이, 그러니까 로트는 독일어로 붓다라는 뜻이고요. 푸가입니다. 푸가는 같은 음이 반복되는 음악의 한 종류죠. 보시면 멜로디가 반복이 되거나 박자가 반복이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여운이 남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간성을 그려내게 됩니다. 여기서 선과 리듬과 색채의 조화에서 전체적인 음악이 어떻게 연주되고 그 연주되는 음악의 분위기는 어떤지를 우리가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전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 이어서 파울 클레만의 음악적인 전개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작품 함께 한번 보시죠. 이 작품의 제목은 큰 길과 곁가지 길,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작품인데 1925년도에 그린 것으로 이릅니다. 우선 보시기에 무엇을 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사각형들이, 직사각형들이 화폭 가득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들만의 규칙이 있어요. 봅시다. 여기 노란색의 사각형이 보이시죠?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을 2분의 1 분할하면서 파란색이 오고, 그리고 이 2분의 1로 나눈 이 면적이 옆으로 가서 4분의 1의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옆에 8분의 1, 16분의 1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파울 클레가 설명하는 2분의 1박자, 4분의 1박자, 8분의 1박자, 16분의 1박자의 분할이 되게 됩니다. 작곡을 하듯이 손으로 면을 분할해 가면서 각각의 음의 흐름을, 움직임을 사각형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촘촘하게 보이는 이 면들은 사실은 그 옆에 큰 면들의 분할의 분할, 그리고 분할의 분할,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선 형태가 완성이 되고 나면 파울 클레는 색채를 입히게 되는데, 색채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파울 클레에게 분위기와 멜로디의 또 다른 의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란색과 파란색의 대비를 이루면서 온화한 색과 차가운 색, 하지만 냉혈처럼 차가운, 얼음처럼 차가운 파란색이 아니라 따뜻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파란색으로 화폭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것은 기하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로 정확하게 재어서 선을 긋고 면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계획적이지만 기술적으로는 계획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보고 선과 도형과 색으로 똑같이 면을 완성해 나가지만 파울 클레에게 있어서 음악적 회화를 완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질서와 체제 속에 작곡이 되듯이, 그리고 음악이 연주가 되듯이 화폭 전체가 채워져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음악에서의 큰 의미인 그 조화를 완성해 나갔다는 것이죠. 우선 보시면 파울 클레가 얘기하는 활발한 선, 수동적인 선, 중립의 선의 의미와 그리고 점, 선, 면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이 점묘법이라는 것은요, 포인트를 찍어서 화폭을 완성해 나가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기법은 후기 인상주의 예술가분들이 즐겨 쓰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분할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그 조르주 세라 같은 경우, 그죠? 점을 찍어서 산책기를 표현을 해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폴 시그냑도 후기 인상주의에서 점묘법으로 잘 알려진 예술가입니다. 파울 클레는 화가인 동시에 음악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음악적 기법에 의해서 선과 리듬과 색으로 화폭을 완성해 나갑니다. 즉 점묘법을 기반으로 해서 파울 클레는 작곡을 했습니다. 화폭 위에서. 그러면서 다성음악으로 재해석을 해내시게 됩니다. 다성음악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의 음을 가진 운율이, 멜로디가, 박자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가 함께 존재하는 의미를 완성해내게 됩니다. 굉장히 거대해 보이지 않아요? 파르노스 산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신인 아폴로와 9명의 뮤즈가 살고 있는 성스러운 산이죠. 파르나소스의 작품은 클레의 그동안의 모든 조형창자 기법, 그러니까 그림의 구조, 선, 색 등의 배열의 반영이자 결실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점에서 시작이 되어서 선을 거쳐서 면으로
이동하고, 즉 면을 이루죠. 그리고 그 화폭의 면은 1차원, 2차원, 3차원이 교차하고, 이것은 색채의 배열과 함께 끝없는 움직임, 그 끝없는 움직임 속에 다성의 울림이라는 것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훌륭한 작품의 완성으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의미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파울 클레는 그림을 그리면서 칸딘스키처럼 정신적인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면의 세계를 표출하기 위해서, 표현주의적인 어떤 상징을 더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낸 것이 아니라, 즉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 화가의 어떤 능력이나 화가에게 주어진 임무나 책임이 아니라, 누구나 보지만 보아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술가가 가야 하는 길이고, 그리고 예술가의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연에서 시작 부분에 하이데커가 피카소보다 높이 평가한 예술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예술을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아내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보아내게 하는 새로운 표현법에, 그리고 새로운 예술의 완성의 예술가가 파울 클레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파울 클레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누구나가 보지만 보아내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제시, 이 제시를 새로운 방법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예술을 하는 예술가로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파울 클레의 그림을 다시 한번 감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